사연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겪었던 일들을 아주 일부분 적어볼까 하고 글 올립니다. 저는 남편놈 식탐 때문에 이혼했어요. 식탐이란 게 식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식사 예절 이런 거 애초에 지켜줄 수가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당연히 배려라는 것도 없고요. 전 남편, 그냥 그 인간이라 할게요. 이해해주세요. 우선 전 어릴 때부터 먹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 천천히 먹어도 어차피 다 지가 처묵처묵하게 될 텐데 정말 이해 불가였어요. 제 나이 27살, 그 인간 28살. 연애기간 1년 반 만에 결혼을 하고 결혼생활 시작했어요. 근데 결혼 후 밥상 차릴 때 계란말이에서 식탁에 놔두고 나물 묻혀서 예쁘게 접시에 담아 식탁에 놓으려 뒤돌아보니 식탁엔 계란말이 기름기 묻은 빈 접시만. 그 인간 언제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식탁에 앉아 젓가락 들고 해맑게 쳐먹고 있네요. 배고팠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감자볶음하고 김 접시에 담아 뒤돌아 식탁에 놓으려다 보니 아까 무친 나물 접시 바닥 보이려고 했네요. 그리고 나서 냉장고 김치 꺼내 썰고 마른 반찬 접시에 담아 식탁 향해 뒤돌았을 때 계란말이, 나물, 감자볶음, 김 모두 빈 접시. 회심의 요리 제육볶음 접시에 담아 식탁에 놓고 마지막 국 2개 밥 2개 떠서 쟁반에 올려 식탁 앞으로 안착했는데 남은 반찬 김치 진미채만 있었어요. 실컷 음식 해놓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며 알콩달콩 자기야 이건 어때? 맛있어? 짜진 않아? 하며 남편이 내가 해준 음식 중 뭘 잘 먹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아가려 했던 내 소망 따윈 갈기갈기. 제가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음식할 때 간 봐야 하는 게 조금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묵김치찌개 끓이면서 간 좀 봐달라고 다른 반찬 접시에 담아 식탁에 놓고 밥 떠서 놓고 찌개 놓으려 하는데 그 인간 아직도 가스레인지 김치찌개 앞에 간 보는 중. 자기야 왜? 맛이 이상해? 하며 냄비 들여다본 순간 이미 어묵은 넣은 적도 없는 거고 김치 몇 가닥 국물에 둥둥. 그 후 그 인간이 북엇국 간 보면 북어 넣은 적 없는 거고 오징어국 간 보면 오징어 넣은 적 없는 거고 저는 그냥 묵국 끓인 거예요. 감자탕 끓이면 아예 차리기도 전에 가스레인지 앞에 왔다 갔다 간 본 다음에 뼈다귀 계속 먹고 있고 마지막에 깻잎 넣으러 가보면 우거지만 있어요. 저는 또 우거지찌개 끓인 거죠. 주재료만 쏙쏙 빼먹는 능력자. 이런 일이 비일비재. 어느 날 친구 부부와 우리 집에서 밥 먹기로 하고 거실에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제 딴엔 손님이니까 친구가 날라주며 도와주는데 밥상이 다 차려지고 빨리 먼저 먹으라고 음식 식으면 맛없다고 말하고 다들 식사 시작했어요. 저는 나머지 뒤치다거리 물병 물잔 쟁반에 세팅해주고 맥주잔 세팅해주고 주방 난리 난 거 대충만 정리하고 밥 먹으러 거실로 갔는데 내 친구랑 그 인간이랑 서로 얼굴 붉히며 조곤조곤 말다툼 중이었는데 그 사이 내 친구는 나에게 빨리 와, 먹고 같이 하자. 라며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친구 남편도 기다리며 깨작깨작 눈치 보고 있었는데 그 인간 이미 집 앞 다 비우고 아직 손도 안 댄 내 밥그릇 통째로 자기 밥그릇에 올투척. 그걸 본 친구가 오빠, 그건 오빠 와이프 거잖아요. 라고 했더니 그 인간 왈 또 가져다 먹으면 되죠. 라고 씨부리길래 제 친구가 열받아서 그럼 오빠가 오빠 그릇에 더 가져다 드시거나 밥 좀 더 달라고 하면 될걸. 아직 손도 안 댄 남의 밥을 그렇게 먹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했다네요. 근데 그 인간 왈 쟤는 어차피 많이 안 먹어요. 라고 했다고 둘이 투덕투덕. 친구 남편은 이미 좌불안석. 그때서야 상황 파악하고 내 밥그릇 보니 밥풀 하나 없이 습기만 남은 빈 그릇. 내 친구 왈 뭐 저런 인간이 있냐? 너한테 이런 말 너무 미안하지만 너 너무 안 됐다. 결국 저 부둥켜 안고 울어버렸어요. 저 인간이 내 친구 앞에서까지. 결혼 한 달 만에 시아버지 생신이 있어 하루 종일 전부치기에 돌입했는데 전날부터 출근하랴 퇴근 후 장바오랴. 막상 전부칠 준비하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청심환까지 마시고 딱 30분 누워있다가 전부치기 시작했는데 아버지 생신상 차릴 건데 옆에서 계속 집어먹고 부쳐도 끝이 없을 것 같아 그만 먹고 시댁 가서 먹으라고 파전 3장, 동태전, 산적꼬치, 새우튀김, 깻잎전, 동그랑땡, 두부전, 호박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전을 만들어서 네모난 바구니 3개에 예쁘게 담아 보자기에 곱게 넣어 베란다에 두었다가
다음날 일요일 오전 시댁 가려고 준비하고 차에 음식 실으러 베란다 갔더니 아주 난리가 났네요. 동태전 3개, 깻잎전 3개, 아니 그냥 전부 3개 남기고 다 먹고 해물파전만 3장 그대로. 자기네 부모님과 친척 드실 음식인데 자기가 먹다 남긴 음식 무슨 간만 보라는 건지 결국 전 코너로 달려가 전 잔뜩 싸와서 파전만 합체. 전 한 바구니만 간신히 들고 시댁 다녀와 저는 결국 쓰러져서 병원 가서 링거 맞고 혈액 검사하고. 의사 말이 요즘 세상에 영양실조가 말이 되냐며 며칠 입원해야 한대서 한 번도 결근 안 했던 직장 3일을 못 나갔네요. 배추김치 담는데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 김치를 다 담고 큰 무가 하나 반이나 남았는데 반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큰 무 하나를 깍두기 담는 걸로 간택. 깍두기를 다 만들고 그 인간한테 간 좀 봐보라고 했더니 맛있다고 하길래 통에 담아 하루 익혀서 냉장고에 넣으려고 식탁 위에 통째로 두고 다음날 퇴근해서 냉장고에 넣으려 무거울 거 대비 온몸에 힘팍 주고 통 아랫부분 드는 순간 너무 가벼워진 통이 붕 뜨며 나라가 떨어지고 바닥에 깍두기 조각 거짓없이 3개 남은 게 뒹구르는데 그 식탐대왕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익지도 않은 깍두기를 무슨 군것질하듯 퍼먹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그걸 다 먹었냐고, 맵지도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맛있어서. 남편의 말이 귀 속에서 요동을 쳤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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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국물만 남은 깍두기 통을 던져버렸습니다. 너무 맛있어? 맛있다고 네 혼자 다 처먹냐? 사람이 배려라는 게 있어야지 왜 그따구로 살아?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깍두기 같은 놈이 머리는 깍두기처럼 잘라가지고 네가 조폭이야? 깡패야? 왜 자꾸 먹을 걸 삥 뜯었어? 인간적으로 같이 먹을 음식은 어느 정도 남겨놨어야 될 거 아냐? 3개 남겨놨잖아. 3개? 3개? 너 3개 한번 맞아볼래? 꼴랑 3개 남겨놓은 게 이상하게 할 말이냐? 야, 3개면 밥 한 그릇 뚝딱이야. 뚝딱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뚝딱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내가 저 깍두기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한 줄 아니? 뚝딱뚝딱 만드는 줄 알아? 처음 만들어봤어. 처음 해본 음식이라 뚝딱뚝딱 만들 거를 반나절이 걸렸다고. 백종원 레시피 보면 금방 하겠구만 뭐. 백종원? 백종원? 백종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백종원 레시피만 있으면 뚝딱뚝딱 만드냐고. 네가 해봐 그럼. 백종원 레시피로. 네가 이런 놈인 줄 왜 몰랐을까? 왜 항상 너 같은 놈들은 결혼하고 나서 본색을 드러내냐? 아니, 내가 3개씩 남기는 버릇 있는 거 알면 6개씩만 만들면 되잖아. 야, 누가 깍두기를 6조각만 만들어? 피자도 8조각인데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깍두기 담그듯이 담궈줘? 야, 이혼해. 너 같은 놈이랑 살고 싶지 않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더니 평생 처음 담아본 깍두기가 그리 맛이 있을 줄이야. 저는 단 한 개도 먹어보질 못해서 전혀 맛은 모르겠네요. 하긴 그 인간한테 뭔들 안 맛있을까. 식탐이란 게 배려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먹는 걸로 사람 치사하게 만들고 때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고 사람 서럽게 만들고 울컥울컥하게 하더라고요. 화도 내보고 이러면 안 좋은 거다. 어디 가서 욕먹는다. 달래도 보고 했는데 도저히 가망도 없어 보이고 그 스트레스에 제가 미칠 것 같아서 결혼생활 11개월 만에 이혼 도장 시원하게 찍고 돌아섰네요.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잠수 타버려서 정말 애먹었어요. 여러분도 부부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배려는 해가며 행복하세요. 댓글입니다. 왔다 속 시원하네. 식탐 부리는 사람이 더 짜증나는 건 이게 또 먹을 걸로 뭐라 하기가 진짜 애매하죠. 저게 지 입만 입으로 알고 내 입은 주둥이로 생각하나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식탐 그지들이 있어서 말하기도 참 힘들어요. 저는 이야기 읽으면서 설마 전을 다 먹어버리진 않았겠지. 한 바구니만 먹었을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남편이 저짓 해놨으면 바로 못 참고 다 집어 엎어버렸을 거예요. 와, 근데 정말 연애할 땐 몰랐나요? 어휴, 진짜 진상이다. 제 남편은 식탐이 많지는 않은데 저런 비슷한 일들이 꽤 있었어요. 비엔나 구워 접시에 놓고 국 떠서 놓는 사이 빈 접시, 또는 저 혼자 밥 다 처먹고 일어나기. 제가 버릇을 고쳐놨어요. 배려심 없고 생각 없고
시댁에선 얼마나 오냐오냐 했길래 기본도 없나 싶어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혼 신청까지는 했었지만 빌고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잘하겠다, 사정사정해서 마지못해 살고 있고 지금은 많이 고쳐졌습니다. 따라서 글쓴이 심정 100% 공감하고 용기 있는 선택에 제 맘이 다 후련하고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저 남자는 제발 평생 찌질하게 혼자 다른 여자에게 민폐 끼치지 말고 후회하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어떻게 배웠길래 어른 되고도 식사할 때 저러지? 전에도 어떤 글 보니까 반찬 투정 엄청 심한 남편 나와서 이혼했다는 것 같은데 자기 제어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밥그릇 위에 덫을 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 나 갑자기 소름 돋는 게 내 지금 남친이랑 하는 게 비슷하네. 직접 음식 해준 적은 없지만 뭐 먹으러 가서 서로 뭐 시키면 직권 3분 만에 없어짐. 먹는 것도 개걸스러움. 일주일은 굶은 사람같이 처먹음. 그리고 나 먹고 있는 걸 빤히 쳐다보고 있음. 아직 먹기 시작한 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배 안 불러? 배 안 불러? 계속 물어봄. 처음엔 내가 몇 번 남긴 걸 먹어준 적이 있는데 아까워서 그런 줄 알았음. 근데 이건 그냥 지가 배가 들쳐서 처먹은 거였다. 어젠 고급 스시집 가서 1인분씩 한 접시 오마카세로 시켰는데 지건 또 5분 만에 흡입하고 또 내 거 쳐다보면서 배 안 불러? 이러고 있음. 스시를 집어서 얼굴에 간장과 함께 던져버리고 싶었다. 고기 먹으러 가면 절대 고기 굽는 법이 없음. 지는 젓가락 들고 대기 타고 있고 난 고기 굽다가 끝남. 처음에 얘랑 고깃집 가서 이러는 거 보고 대판 싸움.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랬더니 그 이후론 지가 구워서 지가 먹더라. 물론 나 구워주고 이런 건 절대 없지만 쓰다 보니 또 열받네. 나도 헤어져야지. 저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네요. 어머니가 반찬 담고 계시면 전 숟가락도 안 들고 기다리는데 아버지 혼자서 폭풍 흡입. 어머니가 겨우 드시려고 앉으면 아버지 왈 신김치 없나? 신김치 좀 내온나? 그럼 어머니는 또다시 부엌으로. 난 숟가락 들다가 다시 놓고 아버지 좀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요 해도 귀등으로도 안 들으시고.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다른 집에서는 일부러 식사 예절을 가르치는데 우리 집은 어째 반대입니다. 근 30년 인생 살면서 많은 사람 만나봤지만 식탐 강한 사람들 19은 배려심 없는 이기적인 인간들입니다. 당장 지가 처먹고 싶은 욕구만 채우느라 눈앞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충분한 이혼 사유라고 봅니다. 잘했어요. 저는 남편분 말고 글쓰님에 대해 얘기할게요. 남편분이 지독한 구제불능인 건 잘 알겠네요. 하지만 저는 글쓰님의 건강 상태가 걱정입니다. 음식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 간 보는 거조차 곤란해하신다는 말에 깜짝 놀랐네요. 오지랖이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참견하는 거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식증은 아니더라도 가벼운 섭식장애가 있으신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몸이 자주 아프고 쉽게 힘들어진다면 잘 드시지 못한 탓일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살았다, 그런 체질이다 하고 쉽게 넘기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내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글쓰님, 꼭 건강 챙기세요. 근데 깍두기 만들 때 간은 왜 안 보신 거지? 추가 글입니다. 댓글 주신 분들 중에 제가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염려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혼이 무슨 자랑이라고 글 올린 것도 아니에요. 글을 쓸 때 제가 겪었던 일화 몇 가지만 썼어요. 그로 인해 파생된 많은 외적 내적 갈등이나 제가 겪은 심적 아픔들은 쓰지 않았어요. 이러저러한 일로 힘든 부분이 많았거든요. 음식을 먹고 안 먹고 문제에 앞서 음식 앞에서는 물불 안 가리는 그의 언행들이 저에게 어김없이 상처로 돌아오는데 견디기 힘들었어요. 저 정말 살아보려고 노력하다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절대 쉬운 결정 아니었어요. 제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까지 우울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밝게 쓰려고 노력했으니 오해 없으셨으면 해요. 다음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올해 29살, 사회생활 5년차 대리입니다. 이번에 제 밑으로 남직원 하나가 신입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평소 판에서 보던 수많은 식탐 남편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세상에 있나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결혼하면 저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대충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10인 구성팀인데 8명은 영업 외근직이고 저는 내근, 사무직 그 친구는 아직 수습이라 행정 전반 먼저 교육 중입니다. 이제 3달 차인데
아무래도 심각하게 식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 예절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부족합니다. 일단 키는 175 정도인 것 같은데 몸무게는 90은 넘어 보여요. 셔츠랑 바지가 진짜 몸에 딱 붙어서 위아래 스키니핏으로 입고 다니는데 팀장님이 옷이 작은 게 아니냐고 사야겠다고 하니까 제가 원래 말랐었는데 갑자기 살이 쪘어요. 다이어트 중이에요. 랍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저게 갑자기 찐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3개월 사이에도 처음 봤을 때보다 살이 찐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둘만 식사를 하는데 지하 1층에 구내식당이 있고 부서비로 가끔 외식을 하고 외근 안 나가시는 분들 있을 때는 카페테리아에서 시켜 먹기도 하고 다양하게 밥을 먹습니다. 근데 식당에서는 대부분 밑반찬을 리필해주니까 여러 번 리필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너무하면 민폐지만요. 물론 백반집에서 계란말이만 6번 리필했을 때는 많이 쪽팔리긴 했어요. 이모님이 계란 참 좋아하나 보네. 네, 저 계란말이 귀신이에요. 하고 허버버버 먹는데 참 신기했어요. 배달시켜 먹을 때는 반찬 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당연히 메인 메뉴 빼고는 어느 정도 서로 먹어야 할 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주로 비빔밥을 시키고 공깃밥을 하나 추가해서 비빔밥에 공깃밥 1개에 된장찌개 국물 2개 이상 시키면 주는 거 절반에 밑반찬 절반을 넣고 한 번에 비벼요. 둘이 먹을 때는 상관없는데 셋이 먹던 넷이 먹던 무조건 반찬 절반 이상을 먹어요. 근데 비벼놓고 나서도 반찬을 계속 집어먹으니까요. 그리고 밥 먹을 때 꼭 약간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는데 입을 꼭 다 안 다물고 씹고 씹으면서 반찬을 계속 더 집어서 입에 넣고 밥을 한 숟갈 입에 넣으면 그 다음에 씹으면서 입을 계속 벌려서 반찬을 한 3종류 정도를 더 입에 넣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직접 봐야 하는 건데 진짜 앞에서 밥 먹고 있으면 식욕 싹 사라지게 하는 스타일이라 웬만하면 같이 안 먹고 싶은데 사람 둘뿐이고 부사스러운 거라 따로 먹기도 힘들고 좀 깔끔한 샌드위치나 샐러드 이런 거 먹으려고 해도 본인은 양이 안 차서 싫대요. 뭐 먹을래요? 물어보면 다 괜찮다고 해놓고 뭐 말하면 아, 거긴 양이 적던데요? 샌드위치 먹으면 오후 3시쯤 배고프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결국엔 본인이 원한 메뉴. 그리고 제가 양이 적은 편이다 보니까 따로따로 시키는 메뉴보다 나눠 먹어야 하는 메뉴를 고르는 것 같더라고요.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점심에 닭갈비 정식 하는 집이나 즉석 떡볶이집, 찜닭집, 부대찌개나 김치찌개 등등 추가로 밥을 볶거나 국물에 밥 비벼서 먹는 곳은 기본이 밥 2공기. 제가 좀 적게 먹어서 국물이나 건더기가 많은 날에는 밥 3공기. 지난번에 회식할 때 삼겹살집 갔을 때는 제가 고기를 굽는데 저는 바삭하게 익힌 걸 좋아하는데 자꾸 고기가 미디움 정도만 되면 사라져요. 일부러 앞쪽으로 당겨와서 익히고 있는 건데도 없어져요. 그리고 2시간 내내 고기 집게를 집을 생각도 없이 그냥 주구장창 먹기만. 과장님이 보다 못해서 방석 씨는 고기 잘 못 굽나 봐.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저한테서 집게 받아가더니 근데 제가 고기 구우면 다들 욕해요. 진짜 맛없게 굽는다고. 이러면서 굽는데 고기를 진짜 삼겹살 한 덩어리를 4등분을 해서 굽는데 고기는 크게 먹어야 육즙이 안 빠져나가고 맛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지. 입에는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삼겹살도 두꺼운 삼겹살집이었는데 그러고는 현명한 방법 알려드릴까요? 물냉면에 물냉면 사리를 시키고 사리에 있는 육수를 물냉면에 붓더니 이모 여기 비빔냉면 양념장 좀 주세요. 그러더니 면만 남은 사리에 넣고 비비더라고요. 이게 가게마다 다르겠지만 물냉시키고 사리를 비냉으로 주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먹으면 된다고 되게 뿌듯하게 말해주더라고요. 이걸 진짜 주변에 보여줄 수가 없으니 말로 설명을 하면 다들 그냥 웃고 넘기는데 저는 진짜 불편하고 짜증나니까 마음 같아서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다가 어제 둘이서 감자탕을 먹으러 갔어요. 점심으로. 근데 소자가 2인용, 중자가 4인용, 대자가 6인용이거든요. 여기가 양도 많이 주는 편이라서 소자를 시키면 뼈다귀가 6개 나와요. 중자는 12개고 대자는 안 시켜봐서 모르겠지만 18개가 나올 것 같긴 해요. 저 친구가 양이 많으니까 그냥 중짜리로 시켰거든요. 일단 같이 감자탕 먹으러 온 건 처음이었는데 먹는 모습에서 일단 1차 충격을 받았어요.
앞접시를 2개 깔고 1개를 식히는 사이에 1개를 뼈를 손으로 분리하더니 젓가락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한 손으로 뼈를 잡아서 입을 대고 진공청소기 빨아들이듯이 살을 흡입하는데 흡입력이 얼마나 좋은지 입대는 대로 살이 쫙 빨려 들어가는데 진짜 와, 화성인 바이러스에 감자탕 진공청소기 나무로 나와도 되겠다 싶었어요. 저는 손으로 먹기는 좀 그래서 그냥 젓가락으로 살 발라먹는데 3조각 먹고 다음 조각 먹으려니까 버섯이랑 감자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진짜 당황해서 뼈그릇을 봤는데 저 2조각 먹는 사이에 10조각을 쉼없이 흡입한 거죠. 어이가 없어서 아무리 제가 적게 먹어도 최소한 같이 먹는 건데 양심껏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와중에 더 열받게 한 거는 감자 4조각 있길래 감자 안 먹냐 그랬더니 저는 탄수화물 좀 적게 먹으려고요. 와, 나 진짜 다시 생각해도 빡치네요. 탄수화물 안 먹는다면서 당면은 왜 다 먹었냐 그랬더니 당면은 칼로리가 낮아서 살이 안 쪄요. 랍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개소리인지. 요새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저 친구 오고 나서 진짜 입맛 떨어지고 밥도 제 양만큼 못 먹어서 전 3kg나 빠졌어요. 그 살 저 친구가 찐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체? 댓글입니다. 앞으로 개인당 정량으로 나오는 음식점만 가고 사이드 메뉴 추가하려고 하면 나는 안 먹을 테니 너 혼자 먹고 그건 네가 계산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메뉴 결정할 때 물어보지 말고 나는 오늘 샌드위치 먹을 건데 넌 어떻게 할래? 하고 다른 거 먹고 싶다고 하면 그래 그럼 점심 먹고 보자. 하고 그냥 따로 먹으러 가요. 굳이 일일이 맞춰주기엔 저건 경계성 지능장애 수준이라 진짜 답이 없어요. 저런 애들한테는 페이스 말려들지 말고 그냥 개쌍마이웨이로 대응하는 방법뿐이에요. 제발 따로 먹어요, 제발. 그니까 나도 샌드위치 얘기할 때 그 생각했는데 거기에 고기를 2시간이나 굽다니. 나 같으면 좀 구우세요 라고 말하겠다. 아니면 그냥 말없이 그 자식 앞에다가 집게 내려놓던가. 고기 못 굽는다고 욕먹는다면서 고기는 이렇게 잘라야 육즙이 안 나가요. 이지랄. 그 쓴이가 거절이나 나쁜 말을 안 하니까 더 저러는 거예요. 댓글처럼 해봐요. 이왕이면 사수가 부사수 일도 가르쳐주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친해지면 좋죠. 근데 저딴 놈한테는 일만 잘 가르쳐주고 식사는 각자 하자고 하는 게 낫겠네요. 저 정도 식충이면 밥 따로 먹어도 주변 사람들도 이해할 거예요. 제가 대학생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버카 아닌가요? 법카를 쓰든 안 쓰든 같이 식사 땐 음식을 혼자서 저렇게 몰빵급으로 먹는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돈 지출하는 문제는 2번째고요. 혹은 법카라서 내 지갑에서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문제가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 그 추가로 나가는 비용은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가겠죠. 많이 먹는 사람의 지갑에서 나가면 그만인데 법카도 엄연히 회사 돈이라서요. 여튼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자기 돈 안 쓰고 남의 돈 써가면서 많이 처먹는 거라 좋게 봐주기는 힘들군요. 저거 쓴이가 여자라고 만만하게 보는 걸 수도 있음. 남자끼리 먹는데 저랬어봐. 쌍욕 먹지. 둘이 먹는데 혼자 뼈 10개를 처먹는 건 진짜 몰상식하고 개념 밥 말아먹은 행동이지. 식탐 넘치는 놈이 처먹다 개념도 같이 처먹었나 봄. 주변에 저런 사람 하나 있는데 저건 진짜로 가정교육을 못 받은 거임.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는 수준임. 저런 사람은 절대 못 고침. 식탐 문제가 아니라 지능 문제 같은데 사회생활 힘들 듯. 왜 식탐 쩌는 사람들은 다 남자들인가? 저런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가둬놓고 교육시키고 싶다. 난 여잔데 같은 여자인 과장이 저랬음. 대놓고 얘기했음. 밥 먹을 때 숟가락을 혀로 쭉 빨아먹고 내 찌개나 육개장 국물 먹어보자고 허락도 안 했는데 그 숟가락이 들어옴. 이 과장님 먹는 것만 보면 입맛 뚝 떨어져서 자동 다이어트 된다고 따로 먹자고 했더니 부서의 여직원들도 이 과장이랑 밥 먹기 싫다고 분열 생김. 결국 다른 일로 같은 직급인 과장이랑 대판 싸우고 퇴사하긴 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지내다 보니 이기적인 거, 사회성 없는 거 너무 짜증났음. 님이 상사잖아요. 그럼 식사 예절 좀 지키라고 말을 하거나 님의 상사에게 말해서 식사를 따로 하면 안 되나요? 식사비 정해서 주고 알아서 먹으라고 해요. 저런 애들이 나중에 나이 먹고 결혼하면 주차장에서 전 처먹고 로제 떡볶이 5인분씩 처먹고
아구찜 대짜에서 콩나물만 남겨놓는 그런 남편이 됩니다. 저 같음 감자탕집도 감자탕 안 시키고 해장국 시킬 것 같아요. 1인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시키세요. 짜장면, 짬뽕 이런 것처럼요. 와, 저 자식 군대 안 갔다 왔다에 내 왼쪽 손목을 건다. 군대에서 맞고 더 심해진 거 아님? 저런 병구 같은 모습을 잘 먹는 모습 보기 좋다고 칭찬하면서 더 먹으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듯. 최대 용의자는 할머니. 저 정도로 처먹을 거면 그냥 먹방을 하지. 왜 사회에 기어 나와서 다른 사람 괴롭히는 거임? 그 회사 어디죠? 제가 입사원서 넣어도 확실히 채용될 것 같은데. 들짐승도 채용되는 거 보면. 아니 사수가 돼서 왜 말을 못해요? 정도껏 먹으라고 말을 하세요. 읽는 내내 진심 내가 다 화가 나네요. 예전에 같은 사무실에 딱 그런 난과장이 있었는데 먹는 걸로 다른 사람 배려할 줄도 모르고 회식 때 특히 삼겹살이나 한우 먹는 날이면 그 난과장이랑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은 정말 고기만 굽다 끝났어요. 저는 그때 할 말은 할 때였는데 아, 남과장님 앞사람 고기 한 점도 못 먹고 고기만 굽고 있네. 안 그래도 말았는데 더 말랐다. 이제 과장님 그만 좀 먹고 고기 좀 구워요. 하고 얘기했어요. 일부러 큰 소리로. 그때 그 난과장 그런 말 처음 들었는지 당황하더니 얼굴 새빨개져서는 네, 제가 구울게요. 그 뒤로도 종종 제가 그런 비슷한 꼴 목격할 때마다 아, 좀 기다렸다 같이 먹어요. 다른 분들도 배고픈데 참고 있구만. 릴렉스, 안 뺏어 먹어요. 과장님, 누가 쫓아와요? 등등 태클 걸었더니 눈치가 조금은 생기길래 그 뒤로는 신경 껐어요. 다음 사연입니다. 사연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중인 20대 여성입니다. 요새 식탐 많은 직장 동료 때문에 매일이 빡침의 연속인데요. 살다 이렇게 식탐 많은 자식은 처음 봤어요. 계속 자식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 얘를 식탐쟁이라 칭할게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일단 얘는 지가 좋아하는 거면 지가 제일 많이 먹어도 되는 줄 압니다. 이제 저는 식탐쟁이가 이거 딱 제 취향이에요. 제 스타일이에요. 라는 말만 하면 겁부터 납니다. 얘가 뭐 브랜드의 빵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지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먹어도 맛있을 맛이라 다들 좋아합니다. 근데 식탐쟁이가 이 빵을 처음 맛본 날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맛이에요. 라고 하더니 그 이후 그 빵을 7개 사왔더니 지 혼자 3개를 처먹습니다. 우리 팀 사람들이 6명인데 덕분에 딱 한 사람 몫이 모자랐어요. 그때 뭐 하느라고 조금 늦게 온 직원 하나가 빵이 하나도 안 남아있는 걸 확인하고 엥? 빵 많이 사왔는데 왜 벌써 하나도 없어? 하고 황당해했어요. 황당해할 수밖에 없는 게 식탐쟁이가 우리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누구의 몫이 모자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식탐쟁이는 눈치 없이 웃기만 하네요. 그래서 그냥 제가 먹던 빵 반 잘라서 못 먹은 직원 나눠줬어요. 식탐쟁이는 아이스크림을 엄청 좋아합니다. 거의 환장해요. 근데 회사 탕비실에 페인트통 같이 생긴 아주 거대한 코스트코 아이스크림이 있었는데 식탐쟁이가 시도 때도 없이 그 아이스크림을 먹어대더니 어느 날 손님한테 대접하려고 꺼내보니까 그 거대한 아이스크림이 반도 안 남아있는 겁니다. 손님들한테 나갈 거, 우리 먹을 거 퍼서 그릇에 담으니까 딱 10숟가락 정도 양이 남아있었는데 식탐쟁이가 그것마저 지가 다 처먹겠다고 아예 페인트통을 지 앞에 딱 두고 스쿱으로 퍼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다 못한 사장님이 광석씨, 저것마저 다 먹어버리려나봐. 아, 사장님 더 드실래요? 아니, 먹겠다는 소린 아니고. 이거 한번 녹았던 거라 지금 다 안 먹으면 나중에 맛없어져요. 라고 핑계대면서 결국 다 처먹네요. 저 그 아이스크림 딱 2번밖에 못 먹어봤어요. 최근에는 팀원들이랑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왕창 사오면서 쟁여놓고 먹자고 얘기했더니 쟁여놓을 수 있겠어요? 내가 다 먹을 텐데. 이지랄 하는데 진심 죽방 쳐버리고 싶었어요. 식탐쟁이는 남이 뭐 먹나 안 먹나 탐내고 있다가 안 먹을 것 같으면 지가 처먹네요. 한 번은 아침에 다 같이 햄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었어요. 우리는 다들 잘 먹는 편이라 뭘 만들 때 항상 넉넉하게 만듭니다. 이번에도 샌드위치를 많이 만들어서 공동 그릇에 담아놓고 둘러앉아서 먹었는데 보통 샌드위치가 2개 포개어져 있잖아요. 근데 직원 하나가 포개져 있던 식빵 한 장을 떼어서 공동 그릇 위에 살짝 올려놓고 빵 한 장만 들고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먹다가 잠깐 어디 간 사이에
식탐쟁이가 그 직원이 남겨놓은 식빵을 낼름 가져가서 치즈를 발라먹는 겁니다. 그 직원이 나중에 와서 여기 내가 남겨놓은 거 어디 갔어요? 하니까 아, 그거 안 드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러고 눈치 없이 또 쳐웃네요. 그 직원이 안 먹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너무 순식간에 사라지니까. 이러고 황당해하더라고요. 위에도 써있듯이 저희는 손이 커서 샌드위치를 아주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그 식탐쟁이가 지목도 먹고 넉넉하게 만들어 놓은 다른 빵도 먹어놓고선 그 직원 빵까지 먹은 겁니다. 그 외에도 식당 갔을 때 다른 사람이 식전빵 몇 입 먹고 남기거나 하면 그거 안 드실 거면 지달라고 하면서 먹는 등 아주 가지가지합니다. 모든 걸 다 처먹고 싶어 해요. 회사 사람들이랑 점심 메뉴 정할 때 다 비슷한 걸로 통일해서 먹을 때가 많지만 각자 먹고 싶은 걸 먹을 때도 있어요. 한 번은 편의점 가서 도시락 사오겠다는 사람 반, 회사에 있는 재료로 볶음밥 먹겠다는 사람 반이었어요. 그래서 식탐쟁이한테 편의점 음식이랑 볶음밥 둘 중 뭐 먹을 거냐고 물어봤어요. 편의점 음식이 먹고 싶으면 우리가 편의점 가는 김에 사다 주면 되고 볶음밥을 먹고 싶으면 사람 수만큼 밥 넣어서 볶으면 되니까. 그랬더니 아무거나요. 이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뭐 먹을 거냐 물어보니 전 둘 다요. 이럽니다. 식탐쟁이 원래 실없는 농담하고 지 혼자 웃는 게 특징이라 그냥 볶음밥을 3인분 분량으로 하고 셋이 편의점 가서 각자 먹고 싶은 걸 사왔어요. 도시락, 라면, 떡볶이 등등 도착하자마자 제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먼저 돌리고 있었는데 식탐쟁이가 와서 봉지 보더니 도시락은요? 이러면서 물어봅니다. 아니 도시락이 먹고 싶었으면 도시락을 사오라고 말을 하든가 진짜. 그날 밥 먹을 때 식탐쟁이 자기 몫의 볶음밥 열심히 먹으면서도 제 도시락이 탐났는지 제 도시락 곁눈질로 겁나 쳐다보고 있다가 제가 반 먹고 남기니까 이거 다 먹은 거예요? 하면서 바로 가져와서 싹싹 긁어먹네요. 그 동시에 다른 사람이 먹던 떡볶이랑 라면을 거의 다 먹어서 국물이랑 찌꺼기밖에 안 남은 걸 어떻게든 긁어먹는데 진심 무슨 설거지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놓고 자기가 원래 그렇게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닌데 입사하고 나서 살쪘다고 징징대는 거 보면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식탐쟁이는 소리 내면서 먹어요. 음식 먹으면서 뭔 소리를 그렇게 많이 내는지. 쩝쩝쩝 후루룩 별의별 소리를 다 내는데 진짜 시끄러워 죽겠어요. 국수 먹을 땐 온 우주를 다 빨아들일 기세로 하면서 흡입하는데 진심 시끄럽고 개걸스럽고 추잡해 보이네요. 심지어 그냥 국물이나 밥 먹을 때도 소리 내면서 먹는데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외에도 에피소드는 많아요. 약속 있다고 먼저 퇴근했다가 우리가 손님 초대해서 치킨 먹는 거 뒤늦게 알고 어떻게든 구실 만들어서 다시 회사 와서 기어이 치킨 처먹고 간 적도 있고, 다른 식탐 많은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탕수육이나 감자튀김 같은 공동 음식은 누구보다 빠르게 전투적으로 먹고 개인 음식은 천천히 먹고 그래요. 요즘은 사장님이 식탐쟁이의 식탐을 심하다고 느꼈는지 조금씩 눈치를 주는데 눈치를 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넉살 좋은 척 웃기만 하는데 정말 병날 것 같아요. 어제는 사장님이 무슨 일본 과자 같은 걸 가져오셨는데 전처럼 공동 테이블에 펼쳐놓지 않고 배급하듯이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하는 말이 그냥 올려놓으면 식탐쟁이 씨가 다 먹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나눠줄게. 라고 하시네요. 그렇게까지 눈치를 줘도 못 알아들어요. 참고로 일도 못해요. 솔직히 나이가 적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 나이 되도록 기본도 모르나 싶을 정도로 일을 못합니다. 한 예로 엑셀 문서에 뭐 취합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만 가운데 정렬은 고사하고 폰트가 죄다 달라요. 바탕체, 도둠체, 굴림체 등등. 미안한데 폰트 통일 좀 해서 다시 보내달라니까 아, 그래요? 뭘로 할까요? 이러면서 여유 부리고 앉아있네요. 뭐 이미지 빨리 찾아서 메일 보내라고 하면 구글링만 1시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신년맞이 기념으로 다들 한마디씩 포부 같은 걸 얘기해보라 했더니 올해에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 포부였나봐요. 회사에 레알 먹으러 오는 듯해요. 내일 출근하면 또 식탐으로 나를 고통받게 하겠지. 댓글입니다. 사장까지 저렇게 말한 거면 겸상하는 다른 직원들은 얼마나 눈치 줬겠어. 근데 못 알아듣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 보니 그냥 말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말 못하냐고 입 뒀다 뭐하냐고 하는 사람들
저런 사람 안 만나봐서 그러는 거임. 더 속 터져. 식탐쟁이한테 대놓고 말해봤자 본인이 그거 알아들으면 앞으로 음식 못 먹게 되니까 100% 모른 척 연기할걸? 아님 불쌍한 척하거나. 아우 빡쳐. 님 방법은 딱 하나예요. 공동의 음식을 없애고 각자 먹고 앞으로 저런 개소리 할 때마다 차갑게 쳐다보는 것뿐. 물론 사무실 분위기는 개똥이 되지만 그렇게 안 하면 님이 화병 걸려 미쳐버려요. 님이 화병 걸려 미쳐버려요. 저희 사무실도 탕비함이 음식만 갖다 놓으면 가뭄에 메뚜기 때 훑고 간 듯 텅 비어버림. 아, 생각하니까 또 빡치네. 회사 분위기가 조용하고 뒷담화를 안 하는 건 좋은데 깔 거는 까야 함. 이럴 때는 대놓고 말하거나 공동음식 말고 개별적으로 챙겨 먹고 남은 밥 이런데 먹자마자 물이나 사람이 못 먹는 거 부어버려서 못 먹게 해야지. 일 못하면 그 자리에서 까고. 말해도 소용없을걸요? 전에 어떤 직원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뜬금없이 전에 밥 많이 먹는다고 구박받았다. 그래서 눈치 보여 잘 안 먹는다고. 그래서 뭘 눈치까지 보냐고 했었음. 참네. 알고 보니 식탐 대마왕이었음. 어느 날 많이 먹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것까지 먹으니 문제라고 했더니 눈치 보지 말고 먹으라면서요. 그러더라는. 그래서 실컷 먹되 남의 몫까지 먹지 말라고 강조했는데도 이해를 못함. 뭐라 할 때만 살짝 조심하고 며칠 지나면 제자리에. 다른 데 가면 또 똑같이 그러겠지. 서럽게 먹는 걸로 구박한다고. 결론은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저 식탐 대마왕도 사장님이 열심히 얘기하시는데도 모르는구만 뭐. 저희 회사에도 저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틀 전에 간식 사놨는데 다들 각자 좋아하는 거 골라서 샀는데 이틀 내내 냠냠쩝쩝 소리가 겁나 나길래 설마 자기 거 먹는 거겠거니 하고 말았는데 서로 산 간식이 없길래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다들 사놓고 안 먹길래 다들 다이어트 하는 줄 알고 먹었죠. 이런 일이 몇 번 지속되고 나서는 막내들이 지들 먹고 살라고 해법을 찾았는데 간식을 사면 똑같은 개수로 엠빵한 다음에 나눠줘요. 각자 배분받은 분입니다 하고 낙지볶음 같은 거 먹으러 가면 다들 덜어드릴게요 접시 대세요 하고 저 식탐충이 맨날 젓가락으로 침 다 발라서 아, 이건 너무 크고, 아, 이건 너무 작고. 휘적휘적 드리블해 놔서 다들 요즘은 각자 먹는 거 아니면 다들 안 먹어요. 추가 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네요. 저런 사람이 있으면 말을 하라고 대체 왜 말을 못하냐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회사 분위기라는 게 있죠. 일단 회사 사람들 다 좀 성격들이 온화하고 거의 보살 수준이에요. 모두 술 담배 안 하고 욕 안 하고 화 잘 안 내고 직원들이 일하다 실수 같은 거라도 실수가 크든 작든 일단 이렇게 된 건 어쩔 수 없잖아. 앞으로 안 하면 돼. 기죽지 마. 이렇게 다독여주고요. 바보 같은 거래처 때문에 우리가 곤란해져도 참 힘들게 하네. 허허. 다들 이래요 진짜.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와, 나 진짜 화난다. 이렇게 온화하게 삭혀요. 이런 식으로 다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분위기라 가끔은 저 혼자 너무 괴팍한가 싶을 때도 있고요. 또 아래 댓글에도 써놓았지만 워낙 소규모 회사다 보니 사장님이 사내 분위기에 엄청 신경을 쓰세요. 사람을 뽑을 때도 능력보다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우리와 잘 맞는지의 여부를 더 많이 볼 정도로요. 면접을 한번 보고 나면 다 같이 누굴 뽑을지 의논을 하는데 그럴 때 사장님은 이 사람은 포트폴리오는 괜찮은데 면접할 때 보니까 방순 씨와 기싸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야. 그래서 고민이 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사내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뒷담화 같은 것도 없었으면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 뽑을 때 엄청 신중하게 뽑고요. 식탐쟁이도 함께 오래 일해보고 신중하게 채용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저도 처음엔 굉장히 반겼었고요. 근데 막상 함께 지내다 보니 별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아무튼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제가 괜히 회사의 평화를 망치게 될까봐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장님이 조금씩 눈치를 주는데도 못 알아들으니 더 고민인 겁니다. 나이든 윗사람들도 안 하는 말을 제가 막 모질게 하기도 그렇고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조언해 주신 대로 제 나름대로 제 의사표시는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요즘은 그의 식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되는지 사장님도 전에 없던 쓴소리를 많이 하기 시작했고 저도 정색하고 몇 마디 핀잔을 주기 시작했지만
절대 변하지 않네요. 이 정도면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눈치 없는 게 아니라 눈치 없는 척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침 회의 시간 과자를 접시에 담아 가운데 테이블에 놓고 회의를 진행했어요.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1인당 과자를 한 개씩밖에 못 먹었는데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 그 많던 과자 중 딱 한 개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들 회의에 집중하는 사이 또 식탐쟁이가 다 흡입해버린 거. 엄청 빠르게 먹어치우면서 항상 마지막 한 개는 꼭 남겨둡니다. 과자가 한 개만 남아있는 걸 보고 사장님이 탄식을 하며 이거 식탐쟁이 씨를 위한 과자 같네. 라고 했더니 식탐쟁이가 예. 이러면서 마지막 한 개까지 집어먹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사장님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잉? 식탐쟁이 씨 먹으라는 소리 아니었어. 마치 식탐쟁이 씨만을 위한 과자처럼 다 먹어버려서 남들은 못 먹었다는 뜻이야. 라고 했어요. 식탐쟁이 그 말 듣더니 아, 예. 하면서 멋쩍어 하네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고쳐지지는 않아요. 회사에 촬영용 과일들을 사둔 적이 있어요. 거의 먹을 걸 포기하는 용도로 사는 과일이에요. 그런데도 식탐쟁이는 먹을 생각만 하는지 냉장고를 열어 과일들을 보더니 군데군데 조금씩 짓무른 거 가지고 과일들이 썩어가고 있어요. 빨리 먹어야 해요. 라길래 제가 그런 거 먹을 목적으로 사는 것도 아닌데 식탐쟁이 씨는 왜 먹을 생각만 해요? 라고 뭐라고 했어요. 이때 파워 예민 상태에다가 식탐쟁이의 식탐이 나아지질 않아서 짜증이 나 있던 상태라 약간 언성을 높였어요. 그런데도 아랑곳 않고 저 이거 오늘 안 먹으면 안 먹습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그 과일들을 직접 사온 다른 직원이 줄 생각도 없었는데? 하면서 황당했어요. 이 정도로 말해도 못 알아듣고 그냥 쳐웃기만 합니다. 저번 글에도 썼지만 회사에 간식이 많이 구비되어 있어요. 아이스크림, 과자 등등. 그런데 요즘은 간식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동나 있어요. 그 이유가 식탐쟁이가 남들이 일하느라 바쁠 때 몰래 조용히 먹어치우기 때문이었죠. 보통은 간식을 먹을 때 누군가가 아, 빵 먹고 싶다. 누구 빵 드실 분? 하면 저요. 하면서 다 같이 간식 타임을 갖는데 이 식탐쟁이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냉장고에서 뭘 꺼내서 구석에서 조용히 먹네요. 평소에는 그렇게 시끄럽고 요란한 양반이 혼자 간식 먹을 때만큼은 그렇게 조용해요. 며칠 전에 사장님이 혼자 구석에서 아이스크림 열심히 먹고 있는 식탐쟁이를 보고는 뭐야? 왜 혼자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 살이나 쪄라. 라고 하셨어요. 그날따라 식탐쟁이가 식욕이 주체가 안 되는지 그날 저녁에 손님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도 대화 한마디 않고 고개 쳐박고 음식만 열심히 먹어치우더니 음식을 더 가져와서 끊임없이 먹는 겁니다. 천천히 복스럽게 잘 먹는 것도 아니고 너무 걸신 들린 것처럼 보기 싫게 먹으니까 사장님이 또 그만 먹어. 끊임없이 먹네. 아까 아이스크림도 혼자 먹더니. 하면서 뭐라 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다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는데도 부끄러워하는 기색 전혀 없습니다. 제가 원래 뭐 많이 드시는 편 아니라면서요. 다이어트 하신다더니 했더니 요즘 식욕의 주체가 안 돼요. 예전엔 그래도 조금은 멋쩍어 하는 것 같더니 요새는 면역이라도 생긴 건지 더 뻔뻔해졌어요. 참고로 우리 사장님 진짜 먹는 걸로 뭐라 안 해요. 요새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거 안 먹고 음식도 밥만 먹고 남기면 입사 이래로 가장 실망스럽군. 다이어트는 우리 회사 인연과 안 맞아. 라면서 농담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제 제 몫의 간식에는 포스트잇을 붙여놓는 습관이 생겼어요. 무조건 방순이 거 돈터치 이런 식으로 써놓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치사한 방법을 쓰지는 않지만 저는 아이스크림은 무조건 누가봐 조스바 이렇게 2개만 먹어요. 하는 정도로 말로나마 자기 소유의 간식에 찜콩을 해놓아요. 저는 간식에 이름표를 붙여놓기도 했지만 평소에 워낙 좀 싫어하는 티를 내서인지 식탐쟁이가 제 간식을 건드리지 않아요. 물론 제가 음식을 다 먹는지 남기는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제가 다 먹고 남기면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다 먹어치웁니다. 어쨌거나 남들 간식은 건드려요. 며칠 전에도 식탐쟁이가 다른 대리님이 자기 거라고 했던 누가바를 꺼내 먹길래 그 대리님이 그거 제 거 아니에요? 하니까 대리님은 저번에 드셨잖아요. 대리님 건 저번에 끝났어요. 이러면서 먹고 있습니다. 한 번은 중국 음식을 배달시켰어요. 매운 걸 못 먹는 어떤 직원이 자긴 양장피를 먹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식탐쟁이가
그거 어차피 양 많아서 혼자 다 못 먹으니까 저도 그거 같이 먹을게요. 그래서 양장피를 먹겠다는 직원이 아니요. 저 혼자 다 먹을 건데요. 다른 거 따로 시키세요. 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는데 결국은 그 둘이 양장피를 먹게 됐어요. 양장피가 배달되자 직원이 소스를 반 정도만 부었어요. 매운 걸 못 먹으니까. 근데 식탐쟁이가 아, 소스는 다 부어야죠. 하면서 확 하고 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 직원 매운 거 못 먹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그 양장피는 그 직원이 먹겠다는 건데 망할 자식이 동의도 없이 지 맘대로 그 고추냉이 맛 나는 소스를 다 부어버렸으니 당연히 엄청 매웠겠죠. 직원이 한 입 먹자마자 코가 너무 매워서 뒤통수를 두드리면서 아, 너무 매워요. 하는데 지는 아무렇지 않게 처먹으면서 제 입맛에는 딱 좋은데. 이지랄하는데 보는 내가 다 화나서 저 주둥이를 꼬매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매운지 보려고 저도 일부러 소스가 덜 묻은 쪽을 조금 덜어 먹어봤는데 저도 매운 걸 못 먹어서 그런지 눈물이 팍 나고 너무너무 매운 겁니다. 저랑 다른 직원이 막 매워서 힘들어하니까 식탐쟁이가 재밌어 하면서 웃는데 저건 진심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그 매운 거 못 먹는 직원 성격이 성자 수준이라 별말 안 하고 뒤통수 두드리면서 그냥 먹길래 제가 방실씨 매운 거 못 먹는 거 알면서 소스 그렇게 다 부어버리면 어떡해요. 식탐쟁이 씨가 매운 거 좋아하면 따로 더 찍어 먹든가 하면 되잖아요. 하면서 진짜 짜증나는 표정으로 뭐라 했는데 식탐쟁이 표정은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먹을란다. 씨알도 안 먹히는 표정으로 그냥 처먹기만 하네요. 그래도 살에 대해 신경을 쓰는지 가끔 어줍잖게 다이어트를 시도할 때는 있어요. 식탐쟁이의 방식은 자기의 주문한 음식에서 칼로리가 높을 것 같은 음식이 맛이 없을 때 자비로운 척하면서 그걸 남들에게 베푸는 척을 하는 거예요. 한번 식탐쟁이가 깐풍기 새우튀김이 같이 나오는 음식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먹어보더니 우리한테 이 새우튀김 좀 드셔보세요. 하면서 새우튀김만 권하는 겁니다. 눈치 빠른 대리님이 식탐쟁이 씨, 그거 깐풍기가 맛있어요? 새우튀김이 맛있어요? 하니까 제 입맛에는 깐풍기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리님이 저한테 이거 봐. 어쩐지 깐풍기는 안 권하더라. 새우튀김이 맛없으니까 우리한테 권하는 거야. 하니까 식탐쟁이 심리를 간파당해서 엄청 당황해하네요. 전에도 자기가 시킨 가치동이 맛없으니까 돈가스를 한 사람당 한 개씩 나눠주면서 다 하나씩 드세요. 의무예요. 이랬어요. 그때 대리님도 돈가스류 음식을 먹은 터라 식탐쟁이가 나눠준 돈가스를 안 먹었는데 대리님이 왜 안 드세요? 드세요. 의무예요. 하면서 반강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리님이 스트레스 받던 시기라 퉁명스럽게 저도 돈가스라 먹기 좀 그런데요. 지금 식탐쟁이 씨가 먹기 싫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니까 멋쩍어 하더니 결국 그냥 지가 먹네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 밖에 뭐 회사에 있는 과자 같은 것들 먹고 싶은 사람이 간식 상자에서 자유롭게 꺼내와서 먹긴 하지만 우리 회사는 파티션이 분리돼 있지 않아서 그냥 남들도 먹을 수 있게 과자 봉지를 가운데 놓고 먹는데 식탐쟁이는 꼭 지 손에 들고 먹거나 지 무릎 위에 올려놓고 먹어요. 그게 너무 꼴보기 싫어서 저는 이제 그냥 식탐쟁이 품에서 뺏어와서 가운데에 올려놔요. 그렇게까지 하면 굳이 다시 자기 품으로 가져가진 않지만 늘 번번이 혼자만 먹으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정말 물리적인 행사를 해야 하나 싶어요. 댓글입니다. 복지 좋은 회사 무르리고 있네. 사장님이 저걸 계속 보시면 있던 복지도 다 사라질 것 같네요. 내가 사장이었으면 간식 복지 끊었다 진작에. 다른 직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이쯤 되면 집에서 해결 못하는 걸 회사 와서 해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간식을 당분간 사지 마. 님네 회사 꾸리구만. 간식을 다 사주고. 그 돼지는 지 돈 들이면 그렇게 처먹겠어? 도시락 싸서 다니고 간식을 아예 구비하지 마. 아유 열받아. 눈치가 진짜 더럽게 없네. 진짜 같이 일하기 싫은 타입. 일도 못해 성격도 나빠. 저런 애들은 일부러 상한 음식 갖다 두면 귀신같이 알아채고 안 먹음. 이건 잘 먹는 것과 무관하다. 진짜 병 있는 거 아닌지 확인해봐야 됨. 아님 지능이 현저히 낮던가. 눈치가 없는 것도 눈치를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임. 그렇다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라면 퇴사를 시키는 것이 맞는데 아마 순순히 안 나갈 거임. 경력이 미약하게 남아 있다고 했으니 예전 직장에서도
비슷한 사유로 퇴사 공고를 받았을 거임. 투명인간 취급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할 것이고 좋게 좋게 내보내는 게 옳은 일이지만 순순히 나갈지도 문제있고 본인은 절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임. 잘 먹는 게 죄냐고 생각할 텐데 잘 먹는 것과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매우 다름. 식탐쟁이는 그것을 잘 알고 있음. 식탐 문제로 본인을 자를 수 없다는 것도 잘함. 업무 성과도를 문제 삼아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데 과연 사람 좋은 님네 사장님이 그런 결정을 할 것이냐가 관건임. 그리고 재미있으니까 여기서라도 식탐쟁이 썰 좀 계속 풀어주시길. 뭐하는 회사인데 일은 안 하고 간식 먹는 얘기만 이리 많은 거? 후기입니다. 또 후기를 남기네요. 이 식탐쟁이는 회사에서 퇴사했어요. 아니, 제가 내쫓았어요. 안 그래도 벼르고 있었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이었어요. 그날 비빔국수를 해먹었는데 계란 먹겠다는 사람이 저랑 식탐쟁이 포함 3명뿐이라 계란을 3개만 삶았어요. 그때 저는 국수 먼저 먹고 계란은 후식처럼 먹으려고 계란에 손을 안 대고 있었는데 식탐쟁이가 혼잣말처럼 삶아놨더니 안 드시네. 하면서 제 몫으로 남아있던 계란을 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야, 내가 언제 안 먹겠다고 했어요? 왜 자꾸 남의 걸 손대요? 본인만 입이에요? 참는 것도 정도가 있지. 왜 그러고 살아요? 남에게 피해주면서. 저는 까주려고 한 건데요. 그 순간 저는 속에 있던 앙금이 터져버렸습니다. 계란을 낚아채서 식탐쟁이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까주려고 했다고? 겁나 까버리고 싶게 만드네? 까주려고 했으면 까드릴까요 하고 먼저 물어보고 까든가 하지.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까고 그래. 한 번도 나한테 그런 식의 호의 베푼 적 없는 사람이 지가 처먹으려다가 내가 뭐라 하니까 둘러대고 있어. 어이 식탐쟁이, 당신이 지금까지 한 행동들 그러는 거 아니야. 식충이도 아니고 왜 자꾸 남의 걸 먹으려고 했어? 그리고 당신 내가 뭐 먹나 안 먹나 왜 자꾸 쳐다봐? 하이에나야? 내 거 낚아채서 뺏어 먹고 싶어? 생긴 건 개미핥기같이 생긴 놈이 먹는 건 돼지같이 처먹네.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같이 먹는 건데 내 거 남의 거가 어딨어요. 말이 너무 심해? 심하긴 개코가 심해. 하나도 안 심해. 네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한심해. 회사를 쳐왔으면 일이나 제대로 하던가. 엑셀도 못해서 뒤죽박죽거리면서 군대 제대는 했니? 그렇게 말하면서 비빔국수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는 안심해. 나는 남의 거 건드리는 성격이 아니야. 안 그랬으면 이것도 집어 던졌을 거야. 같이 먹는 음식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그냥 꺼져. 회사에 도움도 안 되는 놈아. 식탐쟁이에게 퍼부으면서 제 분노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식탐쟁이는 이내 회사를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께 사직서를 냈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잘했어 방순씨. 도움도 안 되는 놈 자르지도 못했었는데 덕분에 잘 걸러냈어. 라면서 잘했다고 해주시네요. 회사 직원들도 그동안 겨우 참았었다고 자기들도 퍼볼 뻔했다고 하네요. 그럼 진작 같이 퍼붓지. 앞으로는 저 식탐쟁이를 볼 수 없겠죠. 영원히 안 봤으면 좋겠어요.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은 정말 너무 싫어요. 그날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식탐쟁이 얼굴 눈탱이 밤탱이 됐던데. 라고. 다음 사연입니다. 어디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네요. 이런 일이 다 있나 하는데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 시국 때문에 결혼 늦추다 보니 결혼 준비만 1년 7개월을 했어요. 결국 4월에서 7월로 또 7월에서 9월로 미뤄졌고 신혼집 입주는 7월 초에 끝났네요. 저는 직장 때문에 주말마다 가서 신혼가구 다 들여오고 짐 정리하고 주말만 갔고 그 자식은 신혼집에 미리 들어와서 혼자 살았어요. 지지난주 토요일에 필요한 식가구 정리하고 보니 자정이 넘었더라고요. 이제 좀 쉬려니 저녁을 안 먹어서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 자식은 초저녁부터 코 골며 자고 있었고 냉장고에 먹을 건 물밖에 없고 시켜 먹기는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처 편의점에 가서 간단히 먹을 만한 것 좀 사려고 슬리퍼 신고 가려고 신발장을 열었더니 육개장 컵라면 아시죠? 그게 뜬금없이 신발장 구석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 있지? 남친놈이 급할 때 넣어놓을 곳이 없어서 여기에 둔 건가? 굳이 신발장에?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도 뭐 밖에 안 나와도 되니까 좋다 생각하고 그거 먹고 소파에서 TV보다 잠들었어요. 소화시키느라 새벽에 잤는데 아침 7시도 안 된 시간부터 그 자식이 신경질적이게 저를 깨우더니 다짜고짜
컵라면 먹었냐? 왜 먹었냐? 랍니다. 저는 잠결에 무슨 소리냐 했는데 그 자식이 내가 오늘 그거 먹으려고 일부러 신발장에 둔 거야. 그거랑 같이 먹으려고 방금 김밥 천국 가서 김밥까지 사왔구만. 김밥 뜯고 물 올려놓고 찾아봤더니 없잖아. 컵라면 먹었어 안 먹었어? 열받게 하네. 랍니다. 결혼할 여자가 컵라면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짐 정리하고 골아떨어진 사람을 그렇게 신경질적이게 깨울 일인가요, 그게?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따져 물었어요. 배고파서 먹었어. 어차피 1층에 편의점도 있고 다시 갔다 오면 되지. 그 컵라면 때문에 잘 자고 있는 사람 신경질적이게 깨우냐? 나는 너 잠 깨울까봐 정리도 조용조용히 하고 소파에서 잤어. 뭐하는 짓이야 이게? 시끄러워. 그럼 빨리 컵라면 사와. 뭐? 빨리 사와. 물 끓고 있어. 순간 이 자식이 정신이 나간 줄 알았어요. 눈빛 또한 이성을 잃은 눈빛이고 그렇게 신경질 내는 거 처음 봤어요. 평소에 먹는 걸 좋아하긴 했어요. 식탐을 부린다거나 제 것을 뺏어 먹는다던가 그런 적은 없었고 오히려 저한테 뭘 더 먹이려고 했고 한 번도 음식에 관해 화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너무 황당해서 저도 혼이 나간 채로 가방 들고 집에서 그대로 뛰쳐나왔거든요. 그리고 이틀 동안 서로 연락 안 하다가 연락 왔길래 이제야 반성했나 해서 받았더니 그 자식이 하는 말. 왜 사과 안 하냐? 컵라면도 맘대로 먹고 그 사고를 치고도 수습도 안 해주고 그냥 가냐? 너는 뺑소니범이나 다름없어. 랍니다. 진짜 말이 안 통한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 입장도 생각해봐. 결혼할 사람한테 컵라면이 아깝냐? 그게 곤히 자고 있는 사람 그렇게 깨울 일이냐? 무조건 네 잘못이니까 사과해라. 나는 사과를 받아야 해. 용서는 네가 빌어야 되는 거고. 난 사과할 마음 없어. 이러니까 갑자기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이러는 겁니다. 그 말 듣자마자 바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신혼집에 가구까지 다 들인 상태에서 정상이면 누가 컵라면으로 파혼 생각을 합니까? 하지만 그 자식이 먼저 파혼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옳다쿠나 바로 알겠다 했어요. 그리고 연락 안 하고 안 받았더니 그 다음날부터 그제서야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봐. 내가 잘못했어. 회사까지 찾아와서 싹싹 비는데 다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무릎까지 꿇는데 그때 저한테 시끄럽고 빨리 컵라면이나 사와라. 하던 말투와 눈빛이 잊혀지지 않아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노비 대하는 줄 알았어요. 용서를 떠나서 진짜 컵라면 하나 때문에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얼굴 보니 속까지 안 좋더라고요. 진짜 진심으로 나는 너랑 결혼하기 싫어. 다 무르자. 라고 한 상태이고 그 자식은 하루가 멀도록 잘못 빌고 있고 제가 하도 연락을 안 받고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 후에 청첩장부터 스드메까지 점점 취소해가니까 그제서야 믿는지 편지까지 써서 구질구질하게 변명하면서 매달리고 있네요. 저는 흔들림 전혀 없이 여전히 파혼 진행 중입니다. 그 자식이 뭔 이까짓 걸로 계약금 손해를 그렇게나 보냐? 파혼하려고 하냐? 가족들과 주변에는 뭐라 할 거냐? 랍니다. 이별의 아픔은 느껴지지도 않고 정리해야 할 게 참 많아 머리가 깨지게 아프네요. 댓글입니다. 컵라면을 신발장에 숨긴 시점부터 이미 식탐 오지네. 오늘 내가 먹으려고 일부러 컵라면을 신발장에 숨겼다는 것 자체가 너무 탐욕스럽고 소름 돋는다. 현명한 판단이네. 고작 그 정도로 눈 뒤집혀 화내는데 결혼해서 살아봐. 평범하게 못 살지. 제정신 아님. 그거 가정교육 못 받아서 그런 거지.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릴 때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 왜 그 유아기 때 자기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부모한테 악쓰고 발광하는 애들 있지? 걔네를 교육을 안 시키고 그대로 오냐오냐 받아주면 그게 그대로 자라서 내면의 저 본성을 숨기고 있는 거임. 그러다 지가 잘 보여야 하는 순간에 잘 숨기다가 결혼하는 순간에 엄마한테 하듯이 저러는 거지. 진짜 조상신이 도왔네. 저런 놈을 요즘 어떤 여자가 받아주냐? 다음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주말에 얘랑 집에 놀러 갔어요. 상견례 했고 올 11월에 결혼 날짜 잡았거든요. 편의상 남친이라 쓸게요. 저는 솔직히 날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비리기도 하고 특히 그 흐물거리는 식감을 못 씹겠어요. 성게알, 생굴, 멍게, 해삼, 개불 이런 거 잘 못 먹고
간장게장도 밥도둑이라는데 아무리 잘한다는 집 가도 뭔가 물컹하고 비려서 못 먹습니다. 남친은 이런 식성 너무 잘 알고 있고 이제껏 4년 만나면서 그런 메뉴가 나와도 먹어보라 강요한 적 없고 저랑 같이 있어도 본인 좋아하니 알아서 시켜서 혼자 잘 먹었고 거기에 섭섭해한 적도 없어요. 주말 초대해 주셔서 갔더니 성게알 비빔밥, 수육, 굴무침, 생굴 한 접시, 간장게장, 양념게장, 알탕, 부침개 이렇게 차려져 있었어요. 당황해서 얼굴 굳었지만 웃으면서 자리에 앉았고 남친은 자기 엄마 음식 솜씨 좋다는 칭찬만 한 100번 했어요. 제가 웃으면서 어머니 죄송한데 혹시 맨밥 없나요? 제가 성게알을 못 먹었어요. 어머, 이 맛있는 걸 왜 못 먹냐? 라면서 타박하듯 말씀하십니다. 한번 먹어나 보고 말해. 내가 안 비리게 아주 잘한다. 하시면서 수저 들고 있는 내 손잡고 막 비벼주려고 하시네요. 남친은 눈치 보면서 옆에서 쭈쭈대고 게장 빨고 있고 저 먹는 거 맞은편에서 빤히 쳐다보셔서 어쩔 수 없이 비벼서 한 입 먹었는데 비린내. 얼른 알탕 국물 떠먹었는데 비린내. 생굴 초장 듬뿍 찍어서 주시려는 거 다급하게 저 생굴 못 먹어요 하니까 죽니? 랍니다. 그 말 이해 못해서 잠깐 멈칫하니까 한번 먹어나 보고 얘기해라. 서운하다. 너 먹이려고 새벽같이 장 봐서 차린 건데. 이러니까 옆에서 남친이 식탁 아래서 다리를 툭 차네요. 얼른 받아서 먹고는 그냥 씹지도 않고 삼켜버렸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수육뿐이라 수육 집었더니 굴무침한 거랑 같이 먹어야 된다고 얹어주시고 전도 부추전인 줄 알았더니 파래전. 게장도 못 먹는다 했더니 넌 왜 이리 못 먹는 게 많니? 하면서 약간 짜증내시길래 그나마 양념게장 다리만 하나 뜯어서 양념 맛으로 겨우 넘기고 밥도 성게알이 있는 부분 최대한 덜어내고 먹긴 먹었는데 과일 먹자고 거실에 앉아있는데 남친이 눈치를 주네요. 가서 좀 치우는 거 도우라는 식으로. 입은 계속 비리고 속은 메스꺼리고 짜증까지 나서 몸이 안 좋아서 가봐야 될 것 같다고 일어나니 붙잡으면서 왜 삐졌냐? 라고 묻길래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서 그냥 밀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왜 우리 엄마 성의 표시 무시하냐? 지금 엄마 우시고 난리 났다. 어떻게 할 거야? 전화로 카톡으로 난리 났어요. 구구절절 설명하기도 힘들고 카톡 온 거 보니 짜증 치밀고 자꾸 눈물만 나고 집에 오자마자 양치하는데 다 토하고 지지난주에 생리했는데 스트레스인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혈하길래 병가 내고 병원 가서 링거 맞고 있는데 엄마가 남친이 집에 왔다며 빨리 오라길래 엄마 앞에서 큰소리 내기 싫어서 근처 카페에서 만났더니 네 잘못이야. 먹으면 죽는 것도 아니고 아예 못 먹는 것도 아니고 그거 눈 한 번 감고 먹어주면 어디 덧나냐? 어른이 힘들게 차려주신 건데 잘 먹겠다 맛있겠다 소리도 하기 전에 밥 바꿔주면 안 되냐는 소리가 먼저 나오냐? 나랑 우리 엄마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내가 장모님이 해주신 음식 그딴 식으로 무시하면 넌 어떨 것 같냐? 차리느라 고생하셨겠다고 뭘 이리 많이 차려주셨냐고 감사하다고 앉았는데 앉아보니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하나 없고 죄다 오빠가 좋아하는 메뉴뿐이었고 그나마 먹을 수 있는 밥까지 그런 상황인데 억지로라도 먹어보려고 밥이라도 바꿔달라 한 거고 내 입맛 뻔히 알면서 옆에서 돕지는 못할 망정 발로 툭 차서 눈치나 주고 막말로 내가 설거지해도 되는데 뭐 제대로 먹은 게 있어야 하는 거지. 그리고 나 골탕 먹이는 거 아니면 어찌 그런 메뉴만 차릴 수 있어. 메뉴 고민할 때 오빠한테 안 물어보신 것도 아닐 테고 나 먹이겠다고 차린 밥상에 나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게 무슨 손님 대접이야. 제가 화나면 눈물부터 나는 타입이라 엉엉 울면서 한참을 얘기했는데 결론은 엄마가 무시당한 거야. 서운해 하시니까 사과 전화 한 통 드려. 그만하자. 결혼 없자. 그래도 일단 전화부터 한 통 드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올라왔더니 우리 엄마한텐 뭐라고 말한 건지 엄마가 사돈께 전화 한 통 드려서 죄송하다 해라. 결혼 깰 건데 무슨 사돈이야. 내가 무슨 죄졌어? 네 잘못은 잘못이야. 엄마 맞아? 대체 제가 뭘 어떻게 했어야 맞는 건지 기운이 빠져서 이젠 눈물도 안 나고 머리도 안 돌아가네요. 댓글입니다. 그 와중에 죽니라니. 그 말만 들어도 일부러 차린 거네. 먹고 죽는 거 아니면 먹으라 이거지. 아예 작정하고 차린 상이네요. 남친이 지 엄마한테 찡찡댔을 겁니다.
걔는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어. 난 그거 좋아하는데 엄마 아들 결혼하면 그런 거 먹기 힘들게 생겼어. 징징. 그랬으니 그 엄마가 내 귀한 아들내미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살까봐 버릇고칠 셈으로 한 짓인 게 뻔합니다. 님 엄마가 내 딸이 이렇게까지 당하고 왔다는 거 알면 남친놈한테 당장 와서 내 딸 그런 취급한 거 무릎 꿇고 싹싹 빌라고 날뛰실지도 모름. 절대 일반 밥상에 올릴 만한 찬들 아니에요. 죄다 호불호 갈리는 음식인데 저건 작정하고 저렇게 차린 거예요. 초장에 잡아서 며느리 기죽일 생각인가 본데 수작 빤히 보이는 콩가루 집안이니 파혼하세요. 주변에 글쓴이 편 들어주는 사람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해요. 님은 잘못한 거 없어요. 결혼하면 내 아들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살까봐 님 입맛 고치려고 그러는 거네요. 저도 생굴 안 먹어요. 친정은 육류파, 시간은 해산물파인데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몸에 좋은 거라고 자꾸 먹으라 하셔서 먹었다가 하루 종일 고생했어요. 몸에서 안 봤거든요. 남편한테 엄청 화내고 남편 싫어하는 거 위주로 몇 번 차려줬더니 그 후로 시가 가면 얘 먹을 게 없잖아. 그러면서 고기 사하거나 시아버지께서 고기 사다 주세요. 친정은 사위 좋아한다고 해산물 막 차려주시고요. 지금도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입맛 고쳐주겠다며 더 난리칠 거예요. 저도 와이프가 간장게장을 못 먹는데 어머니가 자꾸 먹으라고 권해서 어머니한테 엄마 그만 좀 권해. 장모님이 나 닭발을 안 먹는데 자꾸 먹어보라고 권하면 엄마는 좋아? 라고 말했던 기억이. 토를 밥상에다가 했어야 했는데. 님,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아요. 첫째, 님을 배려하는 마음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네요. 남친에게 말해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너랑 결혼할 거라 생각하냐? 난 초대받은 손님인데 손님이 전혀 못 먹을 거 알면서도 차린 건 너와 너의 엄마야. 이건 나를 위한 배려는 전혀 없이 골탕 먹이는 거지. 사람마다 개인 취향이 있는 건데 왜 무시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냐? 음식조차도 배려 못 받는데 결혼하면 네가 그리고 어머님이 날 뭘 배려해 주겠냐? 그리고 손님에게 설거지 시키는 무례한 집이 어딨냐? 어머님이 고생해서 돕고 싶었으면 네가 하는 거고 자식인 너도 안 하면서 남에게 설거지 시키는 무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네가 날 무시하고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다 라고 하세요. 남자인 내가 봐도 정신 나간 놈이네. 난 결혼하기 전 여친 인사하러 올 때 여자친구 비린 거 생선, 회 못 먹는다고 말했고 좋아하는 건 문어라고 해서 우리 엄마 문어 생으로 들고 와서 삶아서 내왔구만. 여친도 엄청 많이 먹었고 이건 엄마 문제보다 남친 잘못임. 기본 상식이 없는 거지. 아니, 음식 안 먹는 게 아니잖아. 못 먹는 거잖아. 그건 개인 스타일이지. 작정하고 엿 먹으라고 차려놓고 죽니? 나 같음 불구를 그 자식 얼굴에 던지고 쳐다보면 죽니? 하고 나왔다. 후기입니다. 네, 안 해요, 이 결혼. 예식장이랑 전화했더니 지한테 연락이 갔겠죠? 왜 지가 위약금을 내야 하냐고 난리네요. 우리 엄마한테는 상황 설명 제대로 안 하고 자기 엄마가 일주일 동안 뭐 맛있는 거 해줘야 하냐고 고민하다가 새벽부터 차렸는데 내가 깨작거려서 서운해하셨다. 거기다가 차려진 밥 먹고 탁 숟가락 놓고 나가버려 지가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내 그런 행동 때문에 괜히 장모님 욕먹이는 것 같아서 찾아왔다 했답니다. 엄마한테 메뉴 읊었더니 설마 그것밖에 없었냐고 대묻고 설마 방서방이 너 못 먹는 거 얘기 안 했겠냐고 모르고 그러신 거 아니냐고 하길래 나보고 그거 먹으면 죽냐 그랬다고 못 먹는 거냐 안 먹는 거냐 그래서 잘 못 먹겠는 거라고 답했더니 그럼 안 먹는다고 해야지 왜 못 먹는다고 하냐고 먹고 죽는 거 아니면 음식 앞에 두고 차린 사람 성의 생각해서 못 먹는다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다니까 그제서야 엄마도 같이 화내고 남친 집에 왔을 때 식구들 해산물 안 즐겨도 킹크랩 사다가 찌고 굽고 회도 떠오고 산낙지까지 사다 놓고 일부러 맛있는 식당 가서 갓김치까지 구해서 차려냈습니다. 후식으로 차려낸다고 전날 식혜하고 약밥까지 했었고 엄마가 음식 솜씨 없다고 가지수로라도 승부해야 된다고 딴 데 가면 메인 메뉴일 법한 음식들 밀푀유나베에 소갈비에 장어구이에 불고기에 잡채에 삽 넣고 떡갈비까지 차려냈는데 그날 웃으면서 배 터지게 먹고 한가득 싸가기도 해놓고 남친은 결혼 깰 때 깨더라도 엄마 성의 무시한 건 죄송하다고 전화하는 게 예의야. 그럼 니네 엄마는 사람 불러놓고
못 먹는 음식만 잔뜩 차려놓은 건 나라는 사람을 무시한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먼저 무시당한 거니 내가 먼저 사과받아야겠다. 언제 우리가 널 무시했냐? 어지간한 전문점보다 엄마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네가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준비한 거고 엄마가 옛날 분이라 본인 입에 맛있는 거면 남도 맛있는 줄 알고 그러신 건데 네가 이해했으면 안 되는 거냐? 여하튼 어른인데 네가 좀 내내하고 속이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래 하냐? 만약 내가 알러지가 있다고 했어도 먹였을 거냐? 내가 그 앞에서 그거 먹고 토하고 기절했어야 아차했을 거냐? 그런 마음으로 차리신 거라고 해도 미리 몰랐었다고 해도 뻔히 밥상 보면 내가 어떨지 오빠는 알았을 텐데 돕지는 못할 망정 받아 먹으라고 발을 차? 네가 옆에서 나 대신 이거 못 먹는데 저거라도 먹으라고 권한다거나 나 대신 이런 거 못 먹는다고 말 한마디 못 해주냐? 100번 양보해서 비빔밥에 있던 성게알이라도 건져가 줬으면 덜 서운했을 거야. 그 옆에서 게장 빨아먹고 손가락 빨고 있는 사람 보고 정 떨어졌어. 세상에 서운할 일도 많다. 어이없고 내가 왜 이딴 자식이랑 이제껏 만난 건지 진짜 누구 말처럼 조상신이 도와서 식 올리기 전에 유턴할 수 있게 해준 건지 같은 회사라서 우리 결혼하는 거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러지 말라고 붙잡는 거 우리 팀 제일 입사한 동료한테 카톡 링크 보내고 힘들다고 징징거렸다고 했더니 자기 입장은 생각도 안 하냐고. 내가 먼저 말 안 했으면 우리 엄마한테 한 것처럼 지 입맛대로 말 바꿔서 말하고 다녔을 거면서 앞으로 회사에서 자기 얼굴 어떻게 볼 거냐는데 못 볼 이유 뭐가 있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니 그럼 자기는 회사에서 얼굴 어떻게 들고 다니냐는데 그건 내 할 바 아니라고. 그런 각오도 안 하고 나한테 엿먹였냐고. 나름 최대한 어른 앞이라고 예의 차리려고 했고 헤어지더라도 인간적인 예의 차리려고 했는데 어쩜 인간이 저럴까요? 끝까지 지는 잘못 없대요. 댓글보다 추가합니다. 입사한 동료라고 했다고 걱정하시는데 그분 그거 즐기십니다. 회사 내부의 사소한 뉴스거리도 본인 입통해서 소문나는 걸 뿌듯해하십니다. 본인 입으로도 자신은 비밀 같은 거 못 지키니 자기한테 비밀 얘기하지 말라 하시고 사내 연애하더라도 본인한테만은 들키지 말라고 회식 때마다 신신당부하시는 분이세요. 연애하는 거 제일 먼저 들켰고 그래서 결혼 소식 제일 먼저 알려드렸고 비슷한 맥락으로 파혼 소식도 먼저 알린 겁니다. 보아하니 남친 입맛에 맞게 각색된 내용으로 제 이야기 떠돌 것 같아서 이런 걸로 제 인성 욕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제 인성보다 말도 안 되는 거짓 소문이 퍼지는 게 더 싫었고 혹시라도 내 스스로 조금이라도 후회될까봐 빼도 박도 할 수 없게 말 퍼지길 바래서 한 거니까요. 다음 사연입니다. 회사 직원이 반찬을 다 처먹어요. 저희 회사는 반찬집에서 시켜 먹어요. 동그란 판에 6가지 정도 담겨서 와요. 점심때 밥을 4-5명이 먹으니까 2인분씩 2판을 시켜요. 보통 2명에 한 판씩 놓고 먹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 직원이랑 마주보고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옆자리에 앉을 때도 있어요. 같이 마주보고 먹으면 그 직원들끼리 한 판을 두고 같이 먹습니다. 그러면 꼭 지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으면 그걸 다 쓸어버려요. 그냥 조금 남겨두고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쓸어버려요. 저는 맨밥만 남겨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맨밥에 물 말아 먹거나 그냥 밥 남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배가 많이 고프면 컵라면을 먹고요. 한 번은 반찬을 다 쓸어버려서 제 밥이 그대로 남았길래 한숨 쉬면서 컵라면 끓였더니 다른 직원이 왜 컵라면 먹냐길래 반찬이 없는데 뭐에다 먹어요 했더니 그래, 내가 많이 먹어서 그런다. 라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저 사람은 답이 없다 생각하고 포기했습니다. 전에는 항상 점심시간마다 화났었어요. 되도록이면 그냥 그래 네가 다 먹고 살 많이 쪄라 하는데 진짜 제 밥이 많이 남았는데 반찬이 하나도 없을 때는 정말 화가 나요. 저도 진짜 배고플 때도 있고 좋아하는 반찬도 먹고 싶은데 반찬은 없고 밥만 있으니까 상대방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도 먹는 거 좋아하는데 테이블 매너가 더럽거나 혼자 막 많이 먹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직원은 테이블 매너가 굉장히 더러워요. 숟가락으로 퍼먹고 크게 쩝쩝거리고 회식할 때 고기 먹으러 가면 본인 젓가락으로 고기 하나하나 뒤집고 국을 같이 떠먹으려고 해요. 그런 거 지적하면 저만 예민한 사람 취급당하고 거기다가 항상 혼자 다 처먹어버리니까 밥 먹을 때마다 돌아버릴 것 같아요. 본인 식탐 때문에 누가 다 먹어버릴까봐
급하게 먹느라 체하고 항상 소화제 먹는 사람이에요. 누가 다 먹어서 본인 못 먹을까봐 급하게 먹는 건 본인 입으로도 직접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저도 급하게 먹으면 돼지 되는 기분이고 속도 안 좋고 식비를 차라리 따로 주면 김만 챙겨서라도 도시락을 싸고 싶은데 또 사장님이 식비 따로 주기 싫어해서 반찬 시켜 먹는 거라서 정말 밥 먹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혹시 저랑 같은 경험 있으시거나 지금 겪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진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진짜 간절해요. 몇 년간 버텼는데도 무뎌지질 않아요. 댓글입니다. 반찬집에 양해 구하고 1인분씩 총 4판에다가 담아주라고 부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1인분씩 각자 자기 거 먹자고. 혹시 님 반찬에 젓가락이 들어오면 정색하면서 먹지 말라고 하면서. 반찬집은 뭔 죄인가요? 식탐 쩌는 사람은 못 이김. 1인 반찬 시도해봤었는데 내 속도대로 밥 먹다 보면 반찬 서리당함. 어떻게든 잔머리 굴려서 자연스럽게 자기 입으로 들고 가는 족속임. 진짜 겁나 일도 힘든데 점심시간마저 스트레스 받으면 돌아버린다. 저는 알바할 때 같이 식당 가서 밥 먹는데 혼자 반찬이랑 밥을 엄청 빨리 먹는 거예요. 전 밥 반이나 남았는데 식당 이모가 보고 반찬 더 드릴까요 하는데 됐대요. 다 먹었대요. 전 밥 먹고 있는데 그래서 전 더 주세요 했죠. 근데 리필한 거 본인도 반찬만 먹네요. 어이없어서. 그래 내가 많이 먹어서 그런다 하면 눈 하나 깜빡이지 말고. 이제 좀 적당히 드세요. 다른 사람들이랑 나눠 먹어야지. 혼자 그렇게 드시니까 제가 컵라면만 먹네요. 배려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세요. 그리고 밥 위에 미리 먹을 반찬 다 올려놓고 먹으세요. 태클 걸면 이렇게 안 먹으면 남는 반찬이 없어서 맨밥이랑 먹거나 컵라면 먹어야 해요. 라고 해요. 예민한 사람 취급하면 그냥 난 예민한 사람이니까 조심해달라고 하면서 본인 예민한 사람 하는 게 나아요. 괜히 괜찮다고 착한 사람 하면 뭐 지금 그 꼴밖에 더 당하겠어요? 나 예민하니까 조심해달라고 하고 반찬 오면 아예 반씩 덜어서 내 반찬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하고요. 예민한 사람 취급받으면 오히려 고마워하고 예민하게 구세요. 왜 매번 반찬도 없이 밥 먹고 물 말아 먹고 컵라면 드시고 그러나요? 완전 개념 상실이네요. 같이 먹는 반찬이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어느 정도는 남기는 게 배려고 예의지. 가정교육 못 받았나? 님은 왜 뭐라 안 하고 컵라면 드세요? 다음에 반찬 또 싹 쓸어 가면 대놓고 한마디예요. 그럴 거면 나가서 알아서 먹으라고. 회사가 지 밥 처먹으러 오는 곳인가? 저는 회사에 밥 먹으러 가요. 회사 식당 직원분들 음식 솜씨가 좋아서 반찬들이 하나하나 밥도둑임. 추가 글입니다. 처음에 이 문제를 겪을 때는 친구들한테도 조언 구해보고 제 사수한테도 조언 구해봤었어요. 그때 나온 결론도 많은 분들이 조언해주신 것 같이 반찬을 그냥 따로 덜어놓고 먹으라였어요. 그 다음날부터 바로 접시에 반찬을 덜어놓고 먹었어요. 그거 다 먹고 부족해도 절대 더 덜어 먹진 않았고요. 그 직원이 저만 많이 먹는다고 욕할까봐요. 며칠 그래봤더니 엄청 편하더라고요. 딱 먹을 만큼 먹고 반찬 모자란 걸로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문제는 제가 그렇게 먹으니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반찬통에 반찬이 그만큼 덜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욕심쟁이 취급을 당하더라고요. 사정을 아는 분은 저를 안쓰럽게 봐주셨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너만 많이 먹으려고 그러냐? 라고 하시네요. 아니라고. 다이어트 하려고 조금만 먹으려고 일부러 덜어놓고 먹는다 어쩐다 얘기해봤지만 결국엔 제가 회사에서 식탐 센 식충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같이 먹게 됐고 이런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왔어요. 어제 글을 올린 이유는 저도 좋아하는 후식이 같이 나왔는데 후식은 밥을 다 먹고 먹잖아요 보통. 어떤 분이 댓글에 써주신 것처럼 젓가락 속도가 남달라요. 전 밥이 반 공기 이상 남았는데 본인은 다 드시고 그 후식까지 다 쓸어버리시더라고요. 역시나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그 후식 하나에 또 기분이 너무 상해서 이 고민을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져서 글을 썼어요. 저도 좋아하는 거 나와서 좋은데 하나도 먹을 수가 없으니 진짜 한 분이라도 댓글로 조언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톡선까지 갔네요. 저랑 같은 고민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배대분 말씀대로 업무로 받는 스트레스도 정말 큰데 이런 일로까지 고통을 받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조언해 주신 대로 전 내일부터 다시 덜어놓고 먹으려고요. 이제는 그때 저를 욕심쟁이로 바라보셨던 분들도 안 계시고 만약에 다른 분들이 그렇게 보신다 해도 어쩔 수 없죠. 저도 제가 좋아하는 반찬 먹고 싶고 더 이상 물 말아 먹기 싫어요. 조언해 주신 분들 진짜 감사드려요. 인터넷에 올라온 제 글 하나에 이렇게 공감도 해주시고 시간 내서 조언도 해주셨어요. 조회수 댓글 수가 정말 많아서 한편으로는 갑자기 겁도 나고 누가 보면 어쩌나 걱정도 했어요. 근데 제가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고 한 분 한 분 조언해 주신 내용이 너무 감사해서 시간 날 때마다 차근차근 다 읽어보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썰닭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